손흥민이 본머스전에서 보여준 PK 장면이 여전히 영국 현지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밝혀진 뜻밖의 사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를 중계한 현장 중계진은 본머스의 케파 골키퍼의 최고 강점은 바로 PK 선방 능력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스페인 라리가 시절 PK 선방률이 무려 67%로 신기해 있던 선수다. 10번의 PK 중 7번을 막아내는 무시무시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말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언뜻 보면 상대 골키퍼를 속이고 중앙으로 찬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손흥민의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 엄청난 트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평범해 보이는 손흥민의 슈팅 동작에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말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미친 페널티킥 선방 능력을 보이는 상대 골키퍼를 손흥민이 완벽하게 가지고 노는 숨겨진 비밀,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9일 잉글랜드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본머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 이로써 토트넘은 10승 3무 14패, 승점 3-4점으로 13위를 유지했고 본머스는 12승 8무 8패, 승점 44점으로 8위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본머스를 상대로 후반 막판 극적인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키며 패배 위기에 놓인 토트넘을 구해낸 후 경기 후 인터뷰에서 PK 상황에 대해 언급해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경기 후 손흥민은 자신의 페널티킥에 대해 의도한 슛이었다. 훈련에서 정말 많이 연습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울버햄튼전의 PK 실축 이후 정말 연습을 많이 했다. 침착하게 차려고 했고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확신을 가지고 슛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다고 말하는데 언뜻 보면 손흥민이 무슨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두 PK 장면을 비교해보면 무엇을 연습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모두가 놓친 뜻밖의 장면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은 울버햄튼전에서 손흥민이 PK를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중계한 중계진은 손흥민이 최근 슈팅한 5개의 페널티킥 방향을 슈팅 전에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손흥민은 왼쪽으로 4번의 슈팅을 했고 오른쪽으로 1번의 슈팅을 해 왼쪽으로 주로 슈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상대 골키퍼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황희찬이 손흥민의 슈팅 방향을 동료 골키퍼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 실축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하지만 손흥민은 왼쪽으로 4번의 페널티킥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황희찬이 방향을 미리 알려줘서 실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결과론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한 발을 내디디면서 살짝 멈추는 동작을 하며 상대 골키퍼가 점프를 하는 타이밍을 뺏으려는 트릭을 쓰지만 골키퍼는 침착하게 손흥민의 슈팅을 기다리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골키퍼가 스텝을 밟기 시작할 때의 타이밍이다. 손흥민이 슈팅을 위해 공에 접근하기 전 상당히 이른 타이밍에 점프를 시도하는데 이것을 느린 화면으로 보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척하다가 오른쪽으로 점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은 이번에도 앞선 4번의 페널티킥을 찾던 방향으로 슈팅을 하는데 이것을 상대 골키퍼가 선방하긴 했지만 만약 손흥민이 공을 깔아차거나 좀 더 위로 차버렸다면 골키퍼가 뛴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골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골키퍼의 점프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경우의 수는 많기 때문에 황희찬이 방향을 알려줘서 실축을 했다는 것은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손흥민이 찬 공이 높이가 골키퍼가 점프를 해서 맞기 적당한 높이로 왔다는 것이 문제인데 손흥민은 이 슈팅 장면을 수없이 돌려보면서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분석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가 본머스전에서의 PK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참고삼아 말하자면 이날 손흥민의 PK를 막아선 케파 골키퍼는 라리가에서 PK 선방률 1위를 하던 선수라고 말하며 평균적으로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골키퍼들의 선방률은 25%대 전후이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골키퍼들의 PK 선방률이 30%대로 비약적인 상승을 해 화제가 되었는데 케파 골키퍼의 PK 선방률은 라리가 시절 무려 67%라고 말했습니다. 10번의 PK 중 2번을 막아내는 미친 PK 선방 능력을 보여주는 케파 골키퍼를 상대로 손흥민은 그를 완벽하게 속여버리는데 그 비결은 슈팅하기 직전의 동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울버햄튼전에서 PK를 하기 직전의 동작을 보면 골대를 보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데 PK 키커들 상당수는 슈팅하기 전에 골대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상대 골키퍼가 키커의 시선을 보고 방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골대 쪽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슈팅을 하러 들어가는 순간 약간 멈칫하면서 상대 골키퍼의 점프 타이밍에 혼란을 주고 슈팅을 하는데 본머스전 PK 역시 똑같은 동작으로 슈팅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게 바로 손흥민이 강심장이라고 영국 현지 해설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선 PK 상황에서 실패를 하면 보통의 선수들은 자신의 PK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슈팅 동작에 변화를 주기 마련인데 손흥민은 울버햄튼전에서의 슈팅 준비 동작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PK 상황에서 상대 골키퍼를 완벽히 속이려면 PK 슈팅 전에 하는 동작을 그때 상황에 따라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 상대 골키퍼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팀의 PK 키커가 하는 미세한 버릇마저 철저하게 분석하고 경기에 들어가는 게 기본이라 바꾼 동작이 간파당하면 또다시 동작을 바꿔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PK 동작을 일정하게 가져가면서 하면서 마지막 임팩트 때 좌측이나 우측, 위나 아래 그리고 중앙으로 보내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이게 말은 쉽지만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PK 상황에서 일정한 동작으로 슈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연습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머스에서의 PK 상황에서 손흥민은 앞선 상황에서처럼 골대를 응시하지 않고 서 있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은 슈팅을 하기 위해 접근하면서 앞선 상황에서처럼 똑같이 멈칫하는 동작을 보이는데 노련한 케파 골키퍼 역시 속지 않고 손흥민의 슈팅을 침착하게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케파 골키퍼는 앞선 울버햄튼과 점프를 한 타이밍과는 달리 손흥민의 슈팅하는 동작을 끝까지 보며 어느 방향으로 차는지 지켜본다. 이 미세한 동작의 차이가 케파로 하여금 67%의 미친 선방률을 보이도록 하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앞선 울버햄튼전에서의 PK 상황처럼 똑같은 동작으로 슈팅을 가져가고 케파는 손흥민이 찰 것이라고 생각한 방향으로 점프를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은 마지막 공을 임팩트하는 순간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러운 스윙을 가져가며 공을 가운데로 차서 골을 성공시키는데 공을 차는 순간까지 손흥민은 앞에서 보여주었던 PK 슈팅 동작을 거의 복사 붙여넣기처럼 그대로 따라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 골키퍼는 공을 왼쪽으로 차는지 오른쪽으로 차는지 아니면 중앙으로 차는지 아예 힌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허무하게 중앙으로 차도 전혀 대응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PK를 정말 많이 연습했다고 해서 저렇게 쉬운 PK도 연습을 하나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설명을 듣고 보니 울버햄튼전에서 한 PK 슈팅 동작과 진짜 똑같다. 선방 1위 골키퍼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 보면 축구에서 금지시켜버려야 할 정도의 미친 기술 아니냐. 이제 손흥민의 PK는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아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손흥민과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